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유통산업이 직면한 전례 없는 변화의 파도를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과거 오프라인을 장악했던 대형마트들이 재무적 한계에 부딪히는 한편 근거리 소매망과 첨단 물류를 결합한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우리 경제와 투자 지형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실용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유통업계의 강자였던 대형마트들이 왜 지금 위기를 겪고 있을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온라인 쇼핑의 확산에 있습니다. 특히 업계 2위인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은 기존의 정형화된 운영 방식이 더 이상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홈플러스의 위기는 단순한 업황 부진을 넘어 재무 구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모펀드가 LBO라고 하는 이제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외부에서 자금을 빌려서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것이 결국 독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점포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 계획까지 차질을 빚으며 유동성 위기가 더욱 심화된 것이죠. 재무적 수치는 고스란히 현장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납품 대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매대는 비어가고 직원들은 임금 체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생존을 위해 전체 점포의 3분의 1에 달하는 41개, 41개 점포를 정리하고 약 3,400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말 그대로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지는 해라면 SSM이라는 슈퍼마켓, 대형마트보다 작고 편의점보다 큰 기업형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SSM은 뜨는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에서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집 근처에서 적은 용량의 신선식품을 자주 구매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SSM은 4대 오프라인 채널 중 가장 높은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오프라인 유통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유통의 승부처는 단연 속도입니다. 퀵커머스라고 하는 이제 배달앱 등을 통해 주문 후 1시간 이내에 상품을 배송하는 서비스가 대세가 되면서 도심 곳곳에 위치한 SSM 매장들이 MFC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MFC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심 내 소규모 물류 거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오프라인에서 바로 배송받는 옴니 채널 구축이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이 된 것이죠. 성공하는 SSM들의 공통점은 가맹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직영점보다 고정비 부담이 적고 지역 밀착형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GS 리테일은 30년 넘는 편의점 가맹 노하우를 슈퍼마켓에 이식하여 경쟁사들이 매장을 줄일 때 혼자 50개 이상 늘리며 1위 자리를 굳히고 있는데 이는 타사가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최근 주목할 만한 흐름은 할인과 같은 식품 제조 강자가 직접 유통망 확보에 나서는 것입니다. 생산자가 유통까지 지배하면 복잡한 마진 구조를 없애 가격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할인이 추구하는 푸드 밸류 체인, 자연에서 식탁까지 전략의 완성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인그룹이 추진하는 양재동 물류단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물류 지도를 바꿀 총 사업비 약 7조 원 규모의 거대 사업입니다. 지하에는 첨단 물류 시설을, 지상에는 주거와 상업 시설을 올리는 복합 단지를 목표로 합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 대응형 물류 4.0 체계를 서울 한복판에 구축하겠다는 개인적으로도 매우 야심찬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홈플러스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이들은 이제 통매각 대신 분리매각이라는 현실적인 길을 택했습니다. 수익성이 좋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떼어
떼어 팔아 급한 불을 끄고 남은 본체는 군사를 빼서 2028년까지 흑자 기업으로 돌려놓겠다는 전략입니다. 이것이 법원으로부터 시간을 벌기 위한 그들의 마지막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로 보면 흐름이 더 명확합니다. GS 더 프레시는 작년 한 해에만 매장 수를 54개 늘리며 매출 1조 7,425억 원을 돌파하며 8.3%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경쟁사들이 효율화를 위해 매장을 줄일 때 오히려 공격적으로 확장한 것이 주요했다고 봅니다. 특히 신도시와 구도심을 아우르는 상권 맞춤형 출점 전략과 개인 슈퍼마켓을 가맹점으로 흡수하는 노하우는 단기간에 복제하기 어려운 독보적인 경쟁력입니다. 홈플러스의 위기는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홈플러스의 점포 폐쇄가 단기적으로 이마트 등 경쟁사에게 반사 이익을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형마트 RBSI 즉 소매 업황 전망 지수 유통업체들이 향후 경기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전망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RBSI가 64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전통적인 대형마트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시사하는 분명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룸그룹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에 나선 것은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예상 매각가 약 3천억 원의 투자로 전국 310여 개의 오프라인 소매 거점과 신선식품 전용 냉장, 냉동 물류 인프라를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림이 가진 신선식품 생산 역량을 소비자와 직접 연결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하림의 그림은 거대합니다. 양재동의 물류단지를 마더허브로 삼고 전국의 익스프레스 매장들을 서브허브로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림 공장에서 나온 제품의 중간 유통 단계 없이 반경 3km 이내 매장을 통해 1시간 안에 배달되는 하이퍼 로컬 체계가 완성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구조가 실현된다면 국내 유통 물리의 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자라면 리스크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하림의 양재동 개발을 맡은 하림산업은 2025년 기준 영업 손실이 1,466원에 달하며 적자폭이 커지고 있고 7조 원이라는 거대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지가 관건입니다. 선 분양 성공 여부가 프로젝트 순항의 핵심 변수인 만큼 분양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다른 플러스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차돌 브랜드를 운영하는 이 회사는 매출이 급감하는 와중에 내부 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면서 결국 완전 자본 침식, 즉 누적 손실이 자본금을 전부 초과해 자본이 마이너스가 된 상태, 회생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부채 192억 원의 보유 현금은 고작 1,440만 원에 불과한 유동성 절벽, 여기에 감사 의견 거절까지 받은 이 사례는 화려한 브랜드 이면의 재무 투명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뼈아픈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유통 4.0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상품을 얼마나 잘 구성하느냐, 즉 MD가 유통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고객에게 전달하느냐, 즉 물류 효율성이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생산자가 유통까지 직접 지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 잡고 있으며 소비자는 더 저렴하고 신선한 상품을 얻는 편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협력사와의 상생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도 함께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유통기업을 볼 때 장부상 자산 가치보다는 실질적인 현금 상출력인 EBITDA, 즉 이자, 세금, 감가상각, 차감전, 영입이익으로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와 그리고 부채 상환 능력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봅니다. 홈플러스 사례처럼 부동산이 많아도 유동성이 없으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산 재평가에 현혹되지 말고
실질적인 운영 효율 개선 여부를 중시해야 하며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맞춰 얼마나 빠르게 디지털 전환과 퀵커머스 배송망을 통합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홈플러스의 회생 시나리오는 단순한 한 기업의 위기를 넘어 한국 유통산업 전체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할인그룹의 도전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한국판 아마존 혹은 홈푸드의 탄생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시장 재편 과정에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는 시점입니다. 위기 속에서 혁신을 이끌어내는 기업을 찾는 해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통과 제조의 경계가 무너지는 지금 우리는 담대한 도전과 치열한 생존 싸움을 동시에 목격하고 있습니다. 생산, 물류, 유통, 통합 모델의 성패가 앞으로 한국 유통산업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며 거시적 흐름 속에서 유연한 투자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공유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흐름을 잇고 기회를 잡는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시길 응원하며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